당신은 자유롭다고 믿으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내린 오늘의 결정은 당신의 의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독재자에게 분노하는 사이, 누군가는 당신의 취향과 공포를 데이터로 설계해 당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천만에요. 이제 악마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클릭한 데이터 뒤에 숨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의 원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를 태양이라 믿었습니다. 화려한 제복, 약탈한 명화, 그리고 마약에 취한 채 대중의 환호를 먹고 살았던 나치 독일의 2인자 헤르만 괴링입니다. 그는 권력이란 보여주는 쇼여야 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를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취조실, 타자기 소리, 그리고 상대의 영혼을 파괴하는 도청장치 뒤에 숨었던 소련의 도살자 라브렌티 베리아입니다. 그는 권력이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듯 서로의 악행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괴링이 라디오와 비행기로 독일인의 눈과 귀를 마비시킬 때 베리아는 이념과 감시로 소련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악마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괴링은 우리에게 누구를 숭배할 것인가를 강요했고 베리아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침묵할 것인가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화려한 제복을 입었던 괴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했던 베리아의 망령은 80해가 지난 지금 우리 곁에 더 교묘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악의 집행자들에서는 이 두 인물의 삶을 교차하며 권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화려한 쇼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차가운 시스템 뒤에 숨겨진 잔인한 효율성. 과연 우리는 누구를 더 경계해야 할까요? 소리 지르는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조용한 관리자입니까?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악마와 얼굴 없는 악마의 위험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유대인 의사 헤르만 에펜슈타인의 품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르만 괴링입니다. 놀랍게도 나치 학살의 주범인 그의 이름은 자신의 대부였던 유대인 의사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은인의 성에서 귀족처럼 자랐지만 훗날 그 은인의 민족을 지우는 데 앞장섭니다. 에펜슈타인, 나의 대부여. 당신이 준 풍요가 나를 만들었으나 당신의 혈통은 나의 오점이 되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했다. 당신의 저택에서 자란 내가 제국의 2인자가 되었을 때 나는 당신을 지우기 위해 더 잔인해야만 했다. 같은 시각, 동쪽의 조지아, 공학도를 꿈꾸던 청년 베리아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공포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그는 혁명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관리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비안카의 도살자, 라브렌티 베리아. 그는 스탈린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였지만 동시에 그 주인의 목줄을 쥐고 싶어 했던 위험한 야심가였습니다. 이념? 그런 건 우매한 대중에게나 던져주는 고기일 뿐이다. 내가 믿는 건 오직 기록된 약점뿐이지. 스탈린 동지, 당신이 나를 도살자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당신조차 내가 없으면 이 거대한 감옥을 단 하루도 돌릴 수 없을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겁니다. 괴링은 직접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시킨 것뿐 아닌가요?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는 오만하고 당당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총통의 명령에 따라 조국을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내가 수용소에 가스밸브를 돌리기라도 했습니까? 항변했지만 1941년 하이드리히에게 유대인 학살의 전권을 위임하며 괴링 자신이 직접 서명한 비밀 문서 한 장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펜 끝으로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괴링은 유대인의 재산을 털어 자신의 사치와 전쟁 비용을 충당한 학살의 설계자였습니다. 반대편의 베리아는 더 기묘합니다. 수만 명을 죽인 이 도살자가 스탈린 사후 100만 명을 석방하고 독일 통일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베리아가 개혁가였다고요?
인지 부조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제 노동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악마가 가장 효율적인 실용주의자가 되는 순간 역사는 비극적인 블랙 코미디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괴링은 법정에 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승자의 쇼 아닌가요? 그냥 바로 총살했어야죠. 아닙니다. 미국 잭선 검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그냥 죽이면 순교자가 되지만 재판을 하면 범죄자가 된다. 21세기에 우리가 그들을 악마라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건 이 재판이 남긴 600만 명의 학살 기록이라는 공식 증거 덕분입니다. 괴링은 마지막까지 세상을 기만합니다. 사형 집행 전날 그는 자살합니다. 미군 간수가 독약을 준 거 아닌가요? 1967년 발견된 그의 자필 쪽지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늘어진 피부 관리를 위해 허락받았던 머릿기름, 즉 포마드 통 속에 청산가리를 숨겼습니다. 감시병들의 방심을 이용해 자신의 죽음조차 연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매달 수는 있어도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이 포마드 향기가 나의 마지막 승리의 냄새다. 괴링의 화려한 연극 뒤에 숨겨진 베리아의 차가운 시스템. 이들의 평행 이론이 소름 돋는다면 지금 구독으로 이 위험한 역사 여행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얼굴 없는 권력에 맞서는 가장 작은 실천이 됩니다. 헤르만 괴링은 무대 위에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제복과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라디오 선동을 통해 독일인의 이성을 마취시켰죠. 나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대한 제국으로 인도하겠다. 대중은 그 화려한 연극에 속아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헌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대가 사라지고 조명이 꺼지면 마법은 순식간에 풀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이여, 너희는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환상을 원할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값비싼 환상을 팔았고 너희는 그 대가로 영혼을 바쳤지. 이 무대가 끝나지 않는 한 내가 곧 너희의 신이다. 반면 얼굴 없는 악마 베리아는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순간을 노렸죠. 7년 동안 미국 대사관의 조각상 속에 숨어 기밀을 훔쳤던 도청장치 더싱처럼 그는 소리 없이 당신의 일상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리 지르는 독재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공포와 취향을 데이터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괴링, 자네는 촌스럽게 소리를 지르는군. 나는 그저 기록할 뿐이다. 네가 누구를 만나는지, 네가 밤마다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 기록들이 모여 네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만든다. 너는 네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겠지. 아니, 너는 내가 설계한 알고리즘 위에서 춤추는 인형일 뿐이다. 스탈린이 죽자 베리아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100만 명을 석방하고 독일 통일까지 제안하죠. 천만에요. 결코 아닙니다. 베리아는 그저 계산했을 뿐입니다. 공포로 윽박지르는 것보다 자유를 주는 척하며 시스템 안에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악마는 이제 효율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일상으로 스며듭니다. 1953년 3월 스탈린의 임종 현장. 베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역겨운 1인 2역을 펼칩니다. 스탈린이 눈을 뜨면 즉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며 손등에 키스하다가 그가 다시 의식을 잃으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내뱉었죠. 그에게 인간의 감정이란 오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출력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괴링처럼 눈에 보이는 악당은 타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리아처럼 시스템 뒤로 숨어버린 악은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베리아는 동료들의 공포 때문에 지하실에서 총살당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흘린 데이터와 무의식적인 선택들, 시스템은 그것을 하나하나 수집해 당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생각의 그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가 아닌 당신의 의지로 이 영상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인간적인 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은 진실, 그들의 비참한 최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심판대 위에선 헤르만 괴링. 그는 전범 재판이 열린 뉘른베르크 법정을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런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을
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재판해야 했느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했으면 정의가 더 빨리 실현되지 않았겠느냐고요. 실제로 당시 영국 수상 처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즉결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잭슨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을 그냥 쏘아 죽이면 훗날 추종자들에게 비운의 순교자가 되겠지만 법정에서 죄를 낱낱이 밝히면 그들은 영원히 추잡한 범죄자로 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이 있었기에 우리는 나치의 학살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600만 명의 피로 기록된 공식적인 역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중을 감량하고 제복 대신 정장을 입고 나타나 검사들의 질문을 비웃으며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나는 학살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적인 이주를 명령했을 뿐이다. 이 교묘한 말장난 뒤에 숨어 그는 끝까지 자신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으로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는 지금 자신을 비추고 있고 이 영상이 후대의 자신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리석은 군중들이여. 너희는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환상을 원할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값비싼 환상을 팔았고 너희는 그 대가로 영혼을 바쳤지. 이 무대가 끝나지 않는 한 내가 곧 너희의 신이다. 같은 시각 동방의 유령 라브렌티흐 베리아에게는 그 어떤 무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자 베리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비밀을 쥐고 흔들며 자신이 설계한 공포의 시스템으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곧 반격을 불러왔습니다. 베리아를 가장 두려워했던 흐루쇼프와 주코프 원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린 정치국 회의장. 주코프 원수가 권통을 빼들고 난입해 베리아에게 외칩니다. 손들어, 베리아. 너를 인민의 적으로 체포한다. 이 극적인 체포 장면을 두고 많은 이들이 과장된 전설이라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분명히 증명합니다. 내무성이라는 사설 군대를 거느린 베리아를 제압하기 위해 정규군 원수가 직접 무력을 사용해야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평생 남의 뒤를 밟고 약점을 캐던 베리아는 그렇게 자신이 만든 거대한 지하실 속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에게는 변호인도 카메라 조명도 마지막 변론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안 돼. 이건 규정에 없어. 재판을 해달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살려줘. 내 입에 재갈을 물지 마. 내가 사라지면 이 시스템은 누가 돌린단 말이냐. 단 한 번의 총상과 함께 침묵의 설계자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심판의 방식은 서쪽의 또 다른 몬스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심판의 방식이 그들이 권력을 행사했던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괴링은 끝내 사형 집행 전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1년 넘게 독약을 숨겼다는 사실에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훗날 발견된 그의 자필 쪽지는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건강관리를 필미로 허락받았던 머릿기름, 즉 포마드통 안에 청산가리 캡슐을 숨겨두었습니다. 간수들의 방심을 이용해 죽음의 순간조차 자신의 통제 안에 두려 했던 쇼맨의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띤 채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화려하게 퇴장했습니다. 반면 베리아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동료들의 구두 끝에 매달렸지만 냉혹한 시스템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막기 위해 그의 입에는 두꺼운 재갈이 물렸고 단 한 번의 총성으로 그의 존재는 역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백과사전 페이지는 찢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다른 인물의 사진이 대체되었습니다. 쇼맨은 죽어서 전설이 되려 했으나 유령은 자신이 만든 침묵의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가장 기괴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수만 명을 학살한 베리아가 죽기 직전 제안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100만 명의 수감자를 풀어주었고 동독을 포기하고 독일을 통일시키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그가 사실은 개혁가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실용이었습니다. 그는 공포 정치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기술자였을 뿐입니다. 가장 잔인한 인간이 가장 효율적인 개혁을 꿈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스템화된 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괴링과 베리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괴링처럼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대중을 선동하는 이들은 이제 금방 타도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독재자에 대항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리아는 다릅니다. 그는 이제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클릭 하나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으로 당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대 데이터 센터로 부활했습니다. 나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었다. 21세기의 베리아는 이 차가운 문장 뒤에 숨어 당신의 일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취향과 공포를 데이터로 분석해 당신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미워할지 정교하게 유도하는 얼굴 없는 권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짜 괴물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명의 괴물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제복과 웅장한 연설로 대중을 매료시켰던 쇼맨 헤르만 괴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안경 너머로 사람들의 생사를 데이터처럼 주무르던 유령 라브렌티 베리아였습니다. 이제 역사는 말합니다. 헤르만 괴링 같은 악당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이죠. 그는 박물관의 낡은 사진 속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선동을 알아채는 법을 배웠고,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독재자를 어떻게 타도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괴링의 방식은 너무나 눈에 띄었기에 역사의 백신은 이미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베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죽어서 지하실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그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했던 그 차가운 원리가 여든 해가 지난 지금 우리 곁에 더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사람의 형상을 버리고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신으로 거듭난 것뿐입니다. 당신은 정말 자유롭다고 믿으십니까? 과거의 베리아가 당신의 뒤를 밟고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수천 명의 요원을 투입했다면 현대의 베리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당신의 모든 취한과 공포, 그리고 비밀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헌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유튜브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쇼핑몰에서 무엇을 망설였는지, 어떤 정치적 뉴스에 분노의 댓글을 달았는지, 이 모든 클릭은 베리아의 후예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들은 이제 총이나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을 골라 당신의 눈앞에 펼쳐줍니다. 당신이 믿고 싶어하는 진실만을 속삭이며 당신의 생각가두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괴링의 선동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괴링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했지만 이 현대의 시스템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린 그 주체적인 결정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데이터의 결과값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베리아가 설계한 시스템 속에서 일했던 수많은 관료들은 자신이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부의 지시를 따랐고 매뉴얼대로 서류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알고리즘을 코딩하는 엔지니어, 데이터의 효율성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삭제하는 관료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설계되었다. 라고 말이죠. 이 무표정한 책임 회피가 바로 베리아가 꿈꿨던 이상적인 지옥입니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존재하는 세상. 악마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악행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되어 흐르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21세기에 마주한 가장 진화된 형태의 악입니다. 이제 악마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악마는 당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당신의 취향을 존중하는 척 당신의 곁에 머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어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리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 그가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실패했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이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의지입니다.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클릭하지 않는 것, 매뉴얼이 정해준 정답에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숫자로 치환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이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베리아를 몰아낼 유일한 무기입니다. 괴링은 화려한 조명 속에서 세상을 기만하며 떠났고 베리아는 차가운 침묵 속에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질문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부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인간이 되겠습니까?
독재자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누를 다음 클릭이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자율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통찰을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악의 집행자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이 세상의 시스템보다 더 단단해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